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으로 방탄탄핵 비판이 지금 고조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이재명 전 대표에게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 탄핵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이 카드라 정도 수준의 루머인데다가 팩트조차 틀린 내용들이 많아서 여론이 지금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나서면서 이재명이 이번에 자신에 대한 수사검사들을 탄핵한 것은 결국 자살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탄핵이다,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이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탄핵으로 규정하고 그 지켜야 될 사람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반드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또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 고발할 수는 없겠지만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도 시사한 것이죠. 이와 관련 이번 탄핵 과정에서 허위사실인 대변검사로 내몰린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대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총장은 탄핵 검사들의 법사위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자신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바로 국회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을 보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적답을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불출석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검사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2%에 법사위가 탄핵안이 발의된 피소추자, 그러니까 검사들을 소환할 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인데 증인은 법적으로나 일상 언어적으로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고 피소추자, 그러니까 검사들은 탄핵 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위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서 증인으로 청문회에 부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원석 총장은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서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검찰 측의 주장이 정치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나오는데 그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손 놓고 우리는 두고만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검사들이 일을 못하게 하면 결국 도둑놈과 나쁜 놈들만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항변한 셈입니다. 그 나쁜 놈과 도둑놈 중에 이원석 총장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 총장은 또 탄핵의 위험성과 위법성, 부당성에 대해서도 말도 못하게 한다, 입을 닫고 있어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지키고 남아있는 이유는 제1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이 총장은 특히 어제 원래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폐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면서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강력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이 이처럼 강경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나서면서 이재명도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총장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것은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사건에 대해 마지막까지 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사건은 지금 기소된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사건은 9월께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1심 결심 공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오늘 언급한 부분도 바로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경우 판사도 검사의 구형에 너무 동떨어진 선고를 하기는 힘들어진다는 것이 법 쪽의 관계자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법원에서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선고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수사 중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상방울그룹과 계열사로부터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수수,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는 검사 탄핵 이후 지금 이재명의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분위기가 이처럼 초강경으로 치달으면서 검사 탄핵이 이재명의 자책골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검사 탄핵은 또 카더라 소문에 근거한 탄핵이면서 오자와 오류가 뒤범벅된 엉터리 탄핵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더라 탄핵은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변 탄핵입니다.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 있을 때 청산의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서 민원실 등에서 대변을 보고 또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발랐다, 그런 공용물 손상죄를 탄핵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근데 설령 이 같은 주장이 팩트라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아니고 내부 징계 정도의 사안에 불과하죠. 그런데 문제는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 검사는 그날 뒤늦게 회식에 참석해서 소량의 음주만 했다는 사실이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한 검사는 지난달 14일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 검사 출신이죠. 이성윤 의원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 박 검사를 대변 소동의 당사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있어서 검사들을 탄핵한 것이 아니고 탄핵한 검사를 먼저 찍어놓고 난 이후에 탄핵 사유를 붙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 역시 모두 엉터리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에는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 날짜가 2023년이 아니라 2029년으로 적시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받은 윤모 기자의 언론사를 뉴스버스가 아닌 유스버스로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에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 이렇게 적어냈는데요. 이 부분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앞서서 이정섭 검사 등 당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을 때 그 탄핵안을 복사해서 이동관 탄핵안에 붙여 넣다 보니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그만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에도 일단 검사들을 불러서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합니다. 안방에서 자신들이 특히 이재명의 변호인을 자처한 법사위원들 모두는 지금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카드라 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법사위에서 조사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경태 최고위원은 억울하면 법사위에 나와서 전 국민 앞에 소명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양아치 집단들도 아니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서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워놓고 억울하면 법정에서 항의해라. 이런 말과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이재명을 수사했던 수사검사들을 국회로 불러서 분풀이성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법사위 회부에서 조사가 가능한 만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면서 청문회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청래는 특히 청문회를 개최했을 경우 예상되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주어진 법사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겠다면서 발언금지 및 퇴장 조치까지 서둘러서 언급했습니다. 정청래는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다음 총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매우 무서운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공개 협박을 하고 나선 것이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강경 입장을 취하면 취할수록 국민 여론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